여사친 문제 있는 남자 어디까지 봐줘야 되죠?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친이랑 2년 정도 만났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 없이 잘 만났어요. 근데 남친한테 엄청 친한 여사친이 한 명 있거든요? 둘이 대학 동기래요. 한 10년 가까이 친구였고 나는 솔직히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남친이 워낙 진짜 친구다, 절대 그런 사이 아니다 라고 하길래 그냥 참고 있었죠. 속 좁아 보일까봐. 주말마다 데이트했는데 몇 주 전 주말에 남친이 약속이 있다고 했죠. 아쉬워서 이유를 자꾸 물으니까 좀 까칠한 투로 그날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인스타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 여사친 인스타였는데 그때까지 여사친 인스타 알지도 못함, 관심도 없었음. 거기에 바닷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바닷가 보이는 횟집 창가에서 약간 갬성 컨셉 사진? 그러면서 친구가 이거 남친 가방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봤더니 사진 한쪽에 남친 가방이 있었어요. 같이 맞춘 커플 키링이 달려 있어서 한눈에 알아봤죠. 속으로는 크게 싸울 것 같아서 그 주 주말에 남친 만나서 따졌어요. 어디 갔었냐고, 누구랑 갔냐고. 그랬더니 누구랑 갔다고 남자들 이름 말하다가 사진 보여주니까 결국 실토했는데 그날 여사친 생일이라 둘이 바닷가 갔다 왔대요. 그렇군요. 횟집에서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바다 좀 보고 왔다는 거예요. 둘이서 단둘이. 근데 더 열받는 건 제가 왜 그걸 친구들이랑 논다고 말했냐고 물으니까 남친이 하는 말이 말하면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럼 자기도 문제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싫어할 짓을 애초에 왜 함요? 여사친 생일에 둘이 바닷가 놀다 온 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냐고. 피곤하다면서 나랑은 바닷가는커녕 차 타고 가야 하는 곳은 가지도 않는 사람이.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라고 했지 않냐. 친구가 자기밖에 없어서 챙겨준 거다. 너는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하냐. 이러는데 개빡침. 여자친구 있는 남자가 여사친 생일이라고 단둘이 바닷가 가서 회 먹고 카페 가고 바다 보고 오는 게 진짜 흔한 일이에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그 여사친 태도였어요. 남친이 여자친구 있는 것도 당연히 알고 얼마나 사귀었는지도 알아요. 남친이 한번 같이 보자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해서 만나진 않음. 솔직히 친구 생일 챙기는 거면 시내에서 밥 한 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차 타고 바닷가까지 가는데? 그리고 왜 굳이 둘이? 근데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요. 오히려 내가 속 좁고 의심이 많고 통제하려는 사람처럼 말해. 따지고 싸운 날 집 돌아가는데 우정 문제 뭐라고 하는 거 가스라이팅이라고까지. 나이도 나이고 꽤 사귀어서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떡하죠? 여사친 문제 빼곤 좋은 사람이라. 일단 이번에도 사연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남친이랑 2년 정도 만났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없이 잘 만났어요. 잘했어요. 네. 근데 남친한테 엄청 친한 여사친이 한 명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남친은 여사친이 있다 라는 부류고 여친은 여사친 남사친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았죠. 일단 발단이죠. 둘이 대학 동기래요. 한 10년 가까이 친구였고 나는 솔직히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타친 문제,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여사친 남사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사친 남사친 있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고 존재하면 안 된다. 여사친 남사친이 뭐냐. 적어도 연애할 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난다면 편하지만 또 내 앞에 이상형 같은 남자 혹은 여자가 나타나는데 여사친이 있대, 남사친이 있대. 그럼 어떡하겠어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래 뭐라고 하면 나만 쪼잔해 보이지. 그냥 일단 오케이 하고 사귄 다음에 바꿔봐야겠다. 이 사람의 입장을 조금 희석시켜보자. 남사친 여사친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다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이 문제로 다투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어서 워낙 진짜 친구다, 절대 그런 사이 아니다 라고 하길래 그냥 참고 있었죠. 속 좁아 보일까봐. 여기 사연에서도 나타나죠. 속 좁아 보일까봐. 내가 내 진짜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참는다. 이 부분도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참는다랑 이해를 한다랑 전혀 다른 말이죠. 참는 거는 진짜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꾹꾹 눌러 담아서 감정을 마치 내 감정이 아닌 것처럼. 근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스프링 튀어 오르듯이 돌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서로 처음부터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무덤까지 가져가던가 그랬어야 하는데, 이 사연자분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참았죠. 여기 사연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사귀다 보면 여사친 만나는 것보다 나랑 만나서 노는 게 더 재밌을 거야. 그래서 여사친 생각 별로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싫은 내색을 조금씩 하면 남자가 바뀌겠지. 왜냐면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는데 몇 주 전 주말에 남친이 약속 있다고 이유를 물으니까 좀 까칠한 투로 그날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까칠한 투로 평상시랑 달랐다 반응이. 그냥 약속 있다고 하면 오케이 할 줄 알았던 거죠.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애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 할 건 너 하고 나 할 건 나 한다. 근데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는 하자, 이런 입장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남친이 약속 있다고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남친이 먼저 무슨 약속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는 안 되겠다 미안해 라고 양해를 구해야 맞죠. 근데 그냥 약속 있다고 하면서 데이트를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친분, 사연자분은 아쉬워서 자꾸 물어본 거죠. 자꾸 물어보니까 남친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래,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할 일 서로 잘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물어보지? 개 귀찮네 하면서 까칠한 투로 그냥 그날 친구들이랑 놀러가,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내가? 나 못 믿어? 약간 이런 투로 얘기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웠겠죠. 이런 남자 아닌데? 왜 까칠할까? 여기서 약간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겠죠. 왜냐면 주말마다 만났고 주말 데이트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남친이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니까 믿었죠. 근데 며칠 뒤에 친구한테 연락 와서 이거 봐야 될 것 같다고 인스타 링크를 남겼다. 그 여사친 인스타였는데,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여사친 인스타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그 친구라는 사람은 어떻게 여사친의 인스타를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까지는 사연에 안 나와서 이런 가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남친을 못마땅해 했던가, 아니면 둘 사이를 질투를 했던가, 이 사연자분을 너무 소중히 생각해서 자기 일처럼 화가 났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남친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던가. 그래서 타고 가다 보니까 이 남자의 여사친까지 인스타 팔로우를 했던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여사친과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던가. 이 부분은 친구가 굳이 왜? 라는 생각? 거기에 바닷가 사진이 있었다. 횟집 창가에 약간 갬성 컨셉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찍죠. 그런데 웬걸,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아니면 밝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나? 그렇다면 먼저 얘기를 했을 텐데. 남친 가방이 같이 찍힌 거죠. 커플 키링까지 달려있어서 한눈에 알아본 거. 빼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닷가 보이는 횟집에 가는 거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 산다, 내륙지방에 산다 하면 바닷가까지 한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사연 끝에도 보셨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먼 곳은 가기도 귀찮아 있다. 그러면 좀 먼 곳이 아니었나. 여사친 남사친 제외하고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이랑 당일치기로 바닷가까지 가서 회를 먹는다? 당일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횟집 갔다가 카페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써있으니까 그걸 믿어야겠죠. 그렇게까지 에너지 소비를 할 만한 친구가 있나 생각해보면, 워낙 친한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가보고 싶다 그랬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조금 애매한 관계에 있는 이성 친구라면, 아니면 내가 게이라면 동성 친구도 함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일단 장소가 크게 문제. 톡으로는 크게 쌓일 것 같아서 그주 주말에 남친을 만나서 따졌다.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따지고 싶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톡이 아닌 만나서 따지는 거. 만나는 게 더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죠. 만나서 뭐 얘기를 못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좋은 점이 뭐냐, 톡으로는 시간차가 존재. 장문에 톡이 왔어요. 그러면 일단 보기 답답하죠. 그래서 읽고 있었다는 시간적인 여유도 줄 수 있고,
아니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짝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 그때부터 변명할 거리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여사친 문제가 있었다 지금처럼, 그럼 그 여사친하고 뭔가 계략을 꾸밀 수도 있고, 아 이거 나 아닌데, 나는 친구들이랑 놀았고 이거는 내가 여사친 남자친구한테 가방을 한번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가능하고. 근데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면 그 상황에서 핸드폰 보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를 좁힐 수 있다. 그랬더니 당황했겠죠. 남친이 당황해서 누구누구랑 갔어. 아 남자들 뭐 영식이랑 영철이랑 철수랑 해가지고 갔어. 아 뭐 물어봐 하다가 그 인스타 사진을 보여주니까 결국 실토했다. 그래도 실토는 했네. 끝까지 아니라고 발광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 얼굴이 안 나왔는데? 이거 키링 우리가 맞춘 건 맞아? 같은 제품이긴 한데 다른 사람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가방 뭐 엄청난 명품도 아니고 흔한 가방이야. 아니야, 내 친구 영식이도 이 가방이 있다니까? 영식이랑 여사친이랑 만났나 보지. 아 영식이 걔가 여사친이랑 뭔가 뭐 있더라, 같이 갔나 보네. 변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실토를 했다.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남자가 별 시덥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래 그냥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겠어 하는 포자기의 심정이거나. 그날 뭐 여사친 생일이라 둘이 바닷가 갔다 왔대요. 횟집에서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바다 좀 보고 왔다, 뭐 당일치기를 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회를 먹고 술을 안 마시나?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생일이라고 좀 잘 챙겨주고 싶었다. 그럼 저희가 동성 친구들을 만날 때도 횟집 가면 회도 먹고 술도 좀 곁들이고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횟집 가서 회를 먹고 술을 안 마셨다? 이거는 도둑질은 했는데 훔치진 않았다, 강도질을 했는데 몽둥이는 안 들었다, 이런 말과 같죠. 말이 안 된다. 이건 당일치기는 아닐 것이다. 거기다가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갔으면은 걔네들이 뭐 어떻게 해서 했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서 갔죠. 단둘이 갔다는 거.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왜 친구들이랑 논다고 말했냐고 하니까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럼 싫어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문제가 많죠. 싫어할 줄 아는 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멋진 남자, 멋진 여성을 찾는 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랑 잘 맞는다? 그래 100가지 잘 맞아도 한 가지가 문제가 되면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100번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가 싫어할까봐 말을 안 하고 몰래 갔다. 그러면 자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싫어할 짓을 애초에 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이별을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안 맞으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연자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는 거죠. 그냥 친구랑 단둘이 뭐 바닷가 가서 생일이니까 회도 한 접시 하고, 그냥 친구니까 카페도 가고, 그냥 친구니까 밥도 먹고, 그냥 친구니까 모텔도 잡고, 그냥 친구니까 뭐 우정을 나눴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물론 자세한 거 모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하냐 이런데 개빡쳤다. 여자친구 있는 남자가 여사친 생일이라고 단둘이 바닷가 가서 회 먹고 카페에 가고 바다 보고 오는 게 진짜 흔한 일이냐?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연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여사친의 태도였어요. 했는데 여사친 태도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뭐 네 여친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남친이 여자친구 있는 것도 당연히 알고 얼마 사귀었는지도 안다. 그리고 남친이 한번 같이 보자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해서 만나진 않았다. 남친은 여친이 여사친 꼴 보기 싫어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사친도 눈치 없이 바닷가 가고 싶다, 횟집 가자, 나 생일이잖아, 친구 너밖에 없잖아 하면서 살살 꼬셨겠죠. 이전부터 뭔가 멜랑콜리한 뭔가가 있었다던가 둘이. 솔직히 친구 생일 챙기는 거면 시내에서 밥 한 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죠. 밥 한 끼를 먹던가 아니면 기프티콘을 보내던가. 각자 바쁘니까 기프티콘 보내고 말거나 아니면 전화를 한 통화 하거나 밥 한 끼 먹는 것도 시간을 내야 되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굳이 차 타고 바닷가까지 가고 둘이서.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요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죠. 친구들이랑 갔냐고 거짓말했냐 하니까 네가 싫어할까봐. 싫어할 걸 애초에 알았죠. 그렇다면 이게 밝혀졌을 때 사단이 날 걸 알고 있으니까 속였다. 고로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사친 남사친 가지고 뭐라고 하면 너 왜 이렇게 속이 좁냐, 나 못 믿어? 친구 문제 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해. 우리 연인 사이인데 친구까지 다 끊어야 돼? 너 때문에? 널 사랑하긴 하지만 나는 친구들과의 우정도 중요해. 나의 이 오래된 우정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이도 나이고 꽤 사귀어서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떡하죠? 참 다행이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참 다행이다. 조상님이 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사친 문제 빼곤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함정이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한두 가지 뭐 걸리는 게 있지만 이 사람 10가지는 좋으니까 나랑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얘기도 잘 통한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해봐야겠다. 진지하게 사귀어봐야겠다. 사귀다 보면 좋아지겠지. 혹은 결혼하고 나면 바뀌겠지. 옛 성현들의 말씀, 3살 버릇 여든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지 않는 이상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은 처음 들었을 때는 아 그래 나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귈 때는 그런 습성을 잘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하면은 아 이제 됐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본성을 보여줘야겠다, 렛츠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사람한테는 받아들임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 문제라든지 여행 또는 지금 봤을 때처럼 친구 문제, 그런 것들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나 그래 김치 못 먹지만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김치 맛있는 척 할 수 있다. 그냥 뭐 먹으면 되지, 탈나지 않으니까. 근데 복숭아는 안 되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너무 단 음식은 나는 싫은데 여자친구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여행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얼마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사치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가장 크게 요즘 문제되는 게 여사친 남사친, 이 사친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존재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면 좋은데 그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봐줘야 되냐, 그런 것까지 다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된다. 참고로 저는 여사친 남사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위장이에요. 다 거짓말쟁이들이. 일단 첫째로 왜 성별로 굳이 나눠? 이성 친구, 동성 친구? 이성이면 어떻고 동성이면 어떻고? 그냥 친구라고 하면 안 되나?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무언가 있으니까 성별을 나눠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남사친, 여사친 나누는 거 아닌가? 굳이 동성인 친구만 사귈 필요는 없죠.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이성인 친구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여사친, 남사친으로 나누는 이유는 뭘까? 그들의 내막은 뭘까? 네 여사친인데 그냥 대학교 때부터 동기였어, 아무 사이 아니야, 에이 얘랑은 뭐 빨가벗고 있어도 아무런 그게 없어 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남겨둬야 되냐? 기본적으로 동성 친구를 생각했을 때 혹은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기했을 때 얼마나 자주 연락하나, 얼마나 자주 만나나, 이런 걸 보면 같은 동네에 안 살면은 만나기 힘들고 그냥 명절에 안부 보내는 정도? 가끔 전화나 하고 가끔 친구들끼리 모인다고 하면은 가서 놀고 그 정도죠. 근데 이 여사친 남사친이 있다고 하는 있다고 하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자주 만나요. 아 그냥 동네 친구야, 동네 여사친이야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아 나 이거 무슨 고민 있다 뭐 하면서 밤늦게 연락하고, 자꾸 술 마시자고 하고. 진짜 그냥 친구끼리 그러냐고. 물론 진짜 그냥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태도를 보면은 약간 이상한 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위장 여사친 남사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로 연애 대상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중요한 기념일이나 데이트보다 그 친구 약속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생일이었다, 그럼 이번 주에 데이트하기로, 물론 사연에서는 약속은 안 돼 있었지만 항상 그렇게 해왔어. 그런 거를 사전 고지 없이 때려 박는다.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여사친이랑 사겨? 나랑 사귀잖아. 사귀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상한 말을 하면서 관계를 조정할 생각도 없다든지, 얘는 원래 생일이 되면 바닷가 가서 회를 먹는 편이야, 원래 그래, 얘는 원래 새벽에 전화를 자주 해 하면서 무조건 친구 편을 든다. 의심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원래 그래라는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뭔가 불편한 상황을 얘기했을 때
아 얘는 원래 그런 애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내 애인이 말을 한다. 그러면 관계를 의심해 봐야 된다.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꼭 굳이 숨겨요. 굳이 숨겼다가 나중에 들킵니다. 누구랑 만나는지 애매하게 얘기해요. 아 친구들이랑 만나. 영식이, 영철이 뭐 그런 애들이랑 만나. 그러다가 들키면 아 근데 영숙이 만난다고 하면 네가 오해할까봐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하죠. 진짜 떳떳하게 친구 관계라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고 그쪽도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내 친구의 애인이 내가 자주 연락하는 거를 좀 불편해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불편하게 했나 보다 하면서 연락을 끊거나 줄이는 게 맞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 의심이 된다. 그리고 단둘이 하는 행동이 사실상 데이트입니다. 분위기 좋은 식당, 바닷가 드라이브 가고, 야경 명소, 그리고 기념일 서로 챙겨주고. 갑자기 반지가 생겼어. 이상한 반지야. 근데 나랑 맞춘 커플링보다 좋아 보이네? 이거 뭐야? 하니까 우정 반지래. 영숙이랑 왜? 영숙이랑 사겨?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10년 된 기념으로 우정반지 하나 맞췄어. 미쳤냐고. 이러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만 보면 친구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인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고칠 생각을 해야죠. 고치지 않는다는 건 얘네 둘이 뭔가 있다 라는 의심을 해보시라.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둘 사이의 우정을 과하게 얘기해. 어머 뭐 누구 여친 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연애. 어이구 이 새끼 뭐 옛날에는 나랑 같이 목욕탕 다니더니 이렇게 여자도 사귀고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땠냐면요 뭐 어찌고 저찌고 이런 식으로 되게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는 거죠. 일부러 연인 앞에서. 이런 마인드. 내가 너보다 얘를 더 오래 알았어. 내가 너보다 얘랑 더 친밀해. 네가 끼어들어도 틈이 있을까? 이런 과시, 이런 경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로 담당관 같은 행적을 보입니다. 술자리를 갖고 뭔가 고충이 있을 때 상담을 하고 심야에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자꾸 강인을 시키죠. 그러니까 예비 여친, 예비 남친인 거예요. 이런 스릴을 즐길 수도 있죠. 연인으로 발전하긴 싫은데 약간 그런 멜랑콜리한 상황들, 애매한 기류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애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미친 것들이죠. 어쨌든 자주 연락이 와서 여사친이 내 남친한테 상담을 한다. 그냥 뭐 회사에서 상사가 뭐 어쨌다고 좀 힘들대. 이런 식으로 많이 연락을 한다.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냥 친구라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런 하소연을 자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제 친구라면 뭐 어찌라고 이러겠죠. 상담을 잘 해주지 않을 겁니다. 친구끼리면 오히려 더 그 상황을 가지고 놀리거나 아니면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한두 번이죠. 자꾸 반복하면 짜증을 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애인이 아니라 친구니까. 그리고 서로의 연애를 은근히 방해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연인의 욕을 들어주면서 편을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 게임을 못하게 했어. 이번에 승급전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했다니까 하면 그걸 못하게 했어? 중요한 건데 너 게임 말고는 다른 취미도 없잖아. 그걸 인정 안 해주니? 나였으면 같이 PC방 가서 날밤 세워줬다. 나였으면 롤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승급전 이기게 해줬을 거야. 걔는 왜 그러니?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일주일에 2번 술 마신다고 뭐라고 한다. 너는 술밖에 스트레스 풀 데가 없잖아. 친구 만난다고 하고 나한테 연락하고 나랑 술 마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싸우는 틈바구니를 헤집고 들어가서 그냥 굳이 불만을 키워요. 더 싸우게. 불구경하면서 석유를 쏟아붓는 거죠. 네 애인 참 못됐다. 너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데 왜 계속 사귀냐? 하면서 꼬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사친이나 남사친과 내 애인과의 관계를 의심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죠. 뭐냐면 아까 사연처럼 나는 걔 인스타 링크도 없는데 친구가 의심을 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둘이 사귀인 줄 아는 거예요. 가족들도 오해하고 본인들만 친구로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연애를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져요. 위장일 경우에. 이게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는데 진짜 친구라면은
연애를 응원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락을 자주 안 하거나 끊거나 거리를 유지하죠. 그리고 친구의 애인이라는데 그러면 내 친구처럼 소중히 생각해야지, 존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위장은 뭐냐면 질투를 하고 견제를 하고 평가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7번 연락을 했다면 3번으로 줄고 2번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서운해합니다. 야, 너 걔랑 안 사귈 때는 나랑 7번 연락했는데 왜 요즘엔 3번밖에 연락 안 해? 왜 만나는 것도 일주일에 1번밖에 안 만나? 자주 좀 보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렇게 서운함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애인 이상하다든지 그런 헛소문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 애인의 행동에서 판별하는 건데 친구라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 얘랑은 진짜 친구야. 절대 그런 사이 아니야. 남매야 남매. 완전 남매라니까? 동네 친구라서 그냥 어릴 때 깨벗고 돌아다녔어. 야, 얘랑 같이 목욕탕을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생각해보면 동성 친구랑 샤워실에 같이 들어간다. 상상해보셨어요? 끔찍하죠? 혐오스러워해야 정상 아닌가? 친구끼리라면?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자꾸 반복하면은 주변 사람들조차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잘 위장을 하려면 이게 아니지. 위장을 잘 판별하려면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거야. 진짜 친구였으면, 친구 관계로 끝날 거였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친구구나 하고 애인이 스스로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 한도를 넘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만약 내가 여사친, 남사친의 입장이었다면 그 친구라는 애인이 있는 내 친구에게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단둘이 바닷가 가기, 새벽에 통화하기, 생일 챙기기, 매일 연락하기, 그리고 고민을 상담하기. 입장을 바꿔서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걸 다 가능하다. 자연스럽다.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여사친, 남사친이 가능한 거고, 입장을 바꿨을 때 내 친구의 애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불편하겠구나, 나도 좀 불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위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존재할 수는 있는데 그 친구의 연인이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굳이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순수한 친구 관계는 아닐 수 있다. 간단하게 따져보면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굳이? 왜? 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닐 수도 있다.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면 굳이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굳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그건 단순한 우정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처음부터 여사친이나 남사친의 존재를 불편해하면서도 감수하면서도 그 사람이랑 꼭 사귈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여사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여사친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지금 2년을 사귀었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그럼 안녕.